어제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취임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재계 4050 시대가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다. 젊어진 재계로 인해서 국내 경제에 활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항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제 정의선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 그렇죠. 예, 취임사가 조금 독특합니다. 네. 어제 나왔던 그 문구 중에 인류의 삶과 안전, 행복에 기여하자라는 아주 큰 그렇죠. 이 얘기도 했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총수를 맞은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아니 진짜 대단히 환영을 하고요. 예. 사실 3세 경영인 총수 중에 이 경영 능력을 입증된 사람은 사실 정의선 회장이 제일 먼저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섭섭해할 것 같은데. 섭섭을 하더라도 지금 전체를 끌고 가는 힘이라든가 성과를 낸 부분에서는 정의선 회장이 지금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예. 부분들이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대 회장 때는 한국 산업화, 예. 그다음에 이제 선친 때는 진짜 변방의 현대차를 지금 이 차 산업업계의 핵심 기업으로 키웠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성과는 미래에 대한 인류 행복에 지금 맞춰놓은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데 혁신자가 되겠다. 예. 지금까지는 1등을 쫓아왔지만 이제는 정의선 시대에서는 끌고 가겠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생태계의 운전대를 잡았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이제 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증된 게 많습니다. 제네시스라든가 또 2009년도 그 금융위기 때 텐텐 예. 개런티도 그렇죠. 정의선 회장의 아이디어였고, 디자인 경영을 한다든가 등등을 봤을 때 지금 치고 나가는 힘, 선친 때 그런 진짜 뱀 같은 머리와 여우 같은 행동을 한다고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섬세함과 순발력은 다 갖췄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 현대차 그룹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차세대 자동차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그 수소차 이런 게 이제 강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를 현대차 그룹에서 선도해서 끌고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포석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차 얘기를 하면서 성능과 가치를 모두 갖춘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만들겠다. 예. 이런 얘기들은 이제 수소차로 간다는 부분이 돼 있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지금 또 이번 이 취임사에 보면은 완벽한 자율주행을 하겠다. 예. IT를 이제 얹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동차의 완성차 업체로서의 그런 수소차 플러스 IT 기술과의 결합,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기의 화두로 예. 두고서 지금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조금 걱정은 되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예. 승계를 받은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사실 저는 정의선 회장의 취임으로 인해서 현대차가 조금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 조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숙제도 많다. 예. 그래서 숙제들을 잘 풀어나갈 때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것 같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태계, 산업 생태계가 바뀔 때마다 집단 지성이 나온 게 이 산업계입니다. 왜 그런 거대한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 될 때 4명의 경영인들이 나죠. 밴더빌트, 록펠러, 카네기, 포드. 예. 거기가 집단 지성으로 나라를 끌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이병철, 정주영, 구자경, 조중훈 등의 동시대에 같이 나오거든요. 예. 그다음에 김우중 회장이 김우중 빠져서 회장, 그건 좀 굉장히 뒤에. 섭섭해할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근데 원래 이제 첫 번째 직장이 대우리였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집단 지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그다음에 주커버커, 세이 게브린, 머스크, 집단 지성이 나올 때 생태계가 항상 바뀌었어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가 40대, 50대에 새로운 세대들 또 소통이 잘 돼요. 이거 축복받은 일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심을 재계 전체로서 확대를 해가지고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이제 보면 그 우리나라 4대 그룹에 네. 총수가 모두 다 4050 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SK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그룹은 3세대 체제, 그렇죠. 3세 체제가 이제 네.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화가 한국 경제에 과연 이제 그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이 지배구조 개선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이 새로운 세대가 된 이후에 아마 이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또 다른 국면으로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생태계를 지금 맞이하는 상황에서 예. 지금 뭐 미래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재편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현대차만 봤을 때 4개의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예. 그 끊는 자체가 미래 시대를 향한 개편으로 바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인위적으로 계승받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러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미래에 대비하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생존 위기예요. 예. 뭐 4대 그룹 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로 우리가 더 기업이 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기업 지배 구조는 넘어가면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생태계의 변곡점을 만드는 팀 플레이,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축복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새로운 세대가 하면서 최소한 지배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전 세대보다는 그렇죠. 훨씬 더 중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부분들이 아마 상식적으로 많이 풀려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차 사업도 이제 10년 뒤면은 지금 10개 정도의 아주 완성차 글로벌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예. 두세 개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생존의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 지배 구조를 잘 보시면 순환 출자 구조가 그런 내연 기관을 만드는 걸로 지금 뭉쳐 있는데 예. 그것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IMF에서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9%로 이전보다는 소폭 상향 조정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아무튼 봤을 때 우리나라의 IMF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등 내지 2등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이렇게 국내 경제 성장률, 한국 경제 성장률을 소폭 상향 조정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좀 이 IMF와 OECD 숫자를 조금 뭐 이렇게 폄훼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예. 우리가 10개 기간 항상 놓고서 보는데요. 가장 잘 못 맞춰요. 예. 근데 뭐 그걸 이제 보시고, 근데 요번에 우리나라 이제 0.2%를 올렸단 말이죠. 예, 그렇죠. 소폭 상향 조정했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세계적으로는 0.8%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만큼 쫓아가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주요국들은 대폭 상향하면서 왜 한국은 안 되냐?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가 이유였습니다. 예. 지금 뭐 2분기 보시면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좋고요. 그것이 선진국 중심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지금 경기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도 강력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한국은 조금 완만하다는 거죠. 예. 특히 우리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의 이 패권 전쟁, 거기에 굉장히 제약적인 한계를 받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유들을 지금 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들은 지금 대개 마이너스 3.3으로 더 떨어졌어요. 예. 근데 선진국들은 지금 2.3%를 올리면서 5.8%를 올렸는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아직 뭐 우리가 기대하는 뭐 1등, 2등에서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아직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즉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그러면 재정에 지금 쓰임이 제대로 쓰이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IMF가 또 한 줄 썼죠. 예. 근데 IMF가 숫자는 틀려도 이 권고 사항은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재정 여력 확보해라. 예. 그러나 재정 준칙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의미 없으니 더 써야 된다. 특히 경제가 재개되면 선별적 지원으로 꼭 바꿔야 된다. 등등을 지금 뭐 IMF에서 하는데
제기에는 굉장히 뭐 맞는 얘기들을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좀 전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또 하나 그 전망에서의 특징은 선진국입니다. 원래 당초에 6월 달에 전망했을 때 마이너스 8.1%였는데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5.8%니까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선진국 경기 전망에 상당히 긍정적으로서 변한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특히 주식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를 넘길 때 예, 앞서가서 끌어주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 중국. 예, 그러면 이렇게 선진국들이 끌어준다는 자체가 우리 같이 전 세계 개방형으로 가는 나라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앞으로 특히 수출이 우리가 호전이 돼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거는 우리 기업들에 굉장히 지금 큰 힘을 주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주가에 계속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요번에 지난 한 1주간을 보시면 실적이 막 좋게 나오는데도 그렇죠. 조금만 상승하라고 예, 예, 예. 실적이 나쁘면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예. 뭐 주식시장의 특성상 요번에 그걸 이제 뭐 차익 실현의 구간으로 보시는 것도 있지만 그겁니다.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부분들로 탈바꿈할 수 있는 신호등은 이러한 경제 성장, 특히 끌어주는 사람,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굉장히 우리한테는 다행스러운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앞에서 끌어주는 곳이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선진국이 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지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코로나19 관련한 부분인데요. 그 사안을 정리하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선 유럽에서의 상황까지를 모두 다 업데이트해 보면 이거는 2차 팬데믹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고요. 두 번째는 보면 이제 얀센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계속했던 곳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임상이 중단되거나 해서 이게 이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 보면 코로나19가 상당히 충격을 앞으로 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근데 그 유럽은요. 통행금지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고요. 미국도 뭐 일일 평균 3만 5천 명에서 지금 5만 명으로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40개 주에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은 지금 완전히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것을 얼마나 빠르게 줄이느냐. 근데 거기에는 치료제와 백신의 역할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갭이 우리 계획한 대로 지금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얀센이라는 데는 잘 아시지만 존슨앤존슨의 지금 자회사입니다. 예. 거기서 지금 한 명이 부작용이 나왔는데 사실 임상실험을 몇 명 하고 있냐면 6만 명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임상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고요. 에스트라제네카 9월 8일 날 임상에서 부작용 나왔다 그래서 횡단 척수염인가요? 근데 일주일 만에 재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거는 자연스러운 약의 부분은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빠르게 우리 뭐 시민들이나 각국의 국민들에게 뭐 배급을 하는 문제, 보급을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얼마만큼 빨리 개선이 되느냐 문제고요. 2차 팬데믹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었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실망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모든 정보를 봤을 때 연말까지는 한두 건의 좋은 소식이 바이오 쪽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좀 희망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